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4강 근골격계 질환 치료 그리고 스트레칭, 감염 예방과 관련된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침대의 자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레버를 돌리다가 손목에 통증과 부종이 생길 경우 초기 대처 방법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계속해서 손목을 돌린다. 4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 5번 심장보다 손상 부위를 낮게 내린다. 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냉찜질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초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요. 초기에 통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는 냉찜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 통증과 부종이 좀 잡히면 그 다음에 온찜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통증과 부종이 있을 때 그 부위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손목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치료법은 급성기 이후에 합니다. 5번에 보면 심장보다 손상 부위를 낮게 내린다라고 했는데 낮게 내리면 그쪽으로 피가 잘 가고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피가 정체되겠죠? 그러면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틀렸습니다. 높게 올려줘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은 몸에서 멀리 간격을 두고 들어 올린다. 틀렸죠? 몸에서 가까이 해야죠. 2번.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 시 허리를 구부린다. 허리는 펼쳐줘야 합니다. 3번. 물건이나 대상자를 이동 시에는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자, 작은 근육을 사용하면 부상이 더 잦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 큰 근육들을 사용해 줘야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신체 정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보기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4번.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실시한다. 그렇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시에는 신속하게 이동한다. 틀렸죠. 이러면 위험합니다. 다치기 쉽죠.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동작을 50회 이상 반복한다. 틀렸죠. 같은 동작은 몇 회? 5에서 10회 반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2에서 3초간 유지한다. 틀렸죠. 2에서 3초간 유지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10에서 15초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근섬유가 쫙 늘어난 상태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실시한다.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4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면 무리가 가겠죠? 쉬어줘야 합니다. 몇 초? 5에서 10초 정도 쉬어줘야 합니다. 5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실시한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에 감염된 대상자와 접촉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감염성 질환은 결핵이고요. 접촉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이에요. 1번.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틀렸습니다. 자, 결핵이라는 것은 호흡기 감염이죠.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접촉을 했다 그러면요. 바로 약을 드실 것이 아니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자, 접촉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요양보호 업무를 계속 하시면 되고요.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장염일 때가 되겠죠. 이때는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2, 3일간 조리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 검사를 받는다.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감염이 의심되면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났을 때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4번,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네,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감염력이 높은 옴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유전 질환이므로 접촉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유전 질환이 아니에요. 이건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고 얘기했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가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염에 걸렸을 경우 손을 잘 씻은 후 요리한다. 요리하시면 안 되죠. 장염에 걸리면 2, 3일간 업무를 중지하셔야 하고요. 복귀하고 나서도 2, 3일간 요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번. 과거에 결핵을 앓은 대상자는 마스크를 착용 후 돌본다. 틀렸습니다. 자, 과거에 결핵을 앓았다고 해서 현재 결핵을 앓는 대상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취급하면서 마스크를 착용 후 돌보시면 안 되겠죠. 3번, 대상자가 독감에 걸렸을 경우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틀렸습니다. 대상자가 독감에 걸리면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죠. 따라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요양보호 업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돌본다.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독감을 대상자한테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업무를 쉬셔야 합니다. 5번, 대상자가 온벌레에 감염되었을 경우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받는다. 그렇죠. 온벌레는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6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직업성 감염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옴, 2번 천식, 3번 기관지염, 4번 알레르기성 비염, 5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가 잘 감염되는 질환 5가지 배우셨는데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랑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성 질환은 독일인처럼 독해서 결국 우두머리인 노장이 옴으로써 해결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감염성 질환은 독일인처럼 독해서 이때 독은 독감이고요.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의 결은 결핵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두머리의 머리가 머릿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장의 장이 장염이고요. 앞에 노는 노로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옴은 옴이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옴이지요. 그래서 옴이 정답입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감염 질환 중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력이 약하고 전염성이 낮다. 자, 감염력이 높죠. 전염성도 높습니다. 틀렸고요. 2번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보인다. 틀렸습니다.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죠. 먹은 걸 자꾸 싸는 거죠.
그리고 구토 증상이나 오심 같은 게 좀 있고요. 두통이나 발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소화기계 질환이네요. 3번, 오염된 음식, 물 등을 섭취할 때 감염된다. 맞습니다. 특히 굴 같은 해산물 조심해야 됩니다. 4번, 증상이 회복된 직후 음식 조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증상이 회복돼서 업무 복귀를 했더라도 음식 조리 업무에는 2, 3일 동안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감염된 경우라도 증상이 약하면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틀렸습니다. 증상이 약하더라도 요양보호 업무는 2, 3일간 쉬어야 합니다.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대상자가 머릿니에 감염되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구류는 가족과 함께 사용한다. 그러면 머릿니 다 옮겠죠? 안 됩니다. 거기에 떨어져 있는 머릿니가 다른 가족한테 옮아요. 2번. 처방받은 살충 성분의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는다. 살충제를 매일 머리에다가 하면 너무 독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처방받은 살충 성분의 샴푸로 1회만 머리를 감는다. 틀렸습니다. 한 번 감으면 머릿니는 죽일 수 있지만 석회가 해결이 안 되죠? 석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감아줘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머리빗과 수건은 모아서 소각한다. 아니죠. 머리빗과 수건은 모아서 뜨거운 물로 5분 이상 세탁하면 되겠죠? 그러면 머릿니가 다 죽는다 그랬죠? 아깝게 버리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 후 건조한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네요. 왜냐하면 머릿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하면 죽는다고 얘기했죠? 5번과 같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14강에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드디어 2단원을 나가게 됩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파트고요. 제1강 노인성 질환 특성 그리고 소화기계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